이거 뭐예요? 이거 왜 물어보는 거야? 1라디안의 정의가 뭐예요? R분의 L이요? 네? 아니 이제 R분의 L 뭐 이런 것들도 그런데 1라디안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언급할게요. 알겠죠? 도대체 우리는 지금까지 30도, 60도, 90도, 45도 잘 쓰고 있었는데 왜 새로운 각을 만들어야 되는가 하고, 그 새로운 각의 수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왜 이렇게 하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이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각이라는 것은 회전운동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회전량을 해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류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에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으로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놀랍게도 지구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추측이에요.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책에서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한동안 바퀴의 발명일까? 맞잖아요. 예, 인류가 만들어낸 물건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을 꼽으려면 첫 번째 바퀴입니다. 바퀴가 발명된 시기와 그 이후와 인류가 아주 크게 달라요. 알겠죠? 예. 바퀴의 움직임인가? 근데 바퀴의 움직임을, 바퀴는 만들었지만 바퀴의 움직임을 해석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바퀴는 멈춰있는 상태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 회전하니까. 이제 사이클로이드라고 나중에 다시 해석하기 되는데, 제자리에서 그냥 원운동을 하는 물체를 해석하고 싶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예. 그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운동일 것 같다. 거의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존나 맞는 말 같을 거니까. 알겠죠?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이 그림은 어디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천구의 북극에서 바라본 그림이에요. 갑자기 지구과학 느낌인데, 천구의 북극에서 바라보면 지구가 이렇게 돌거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 positive direction, 양의 방향이 된 거지. 지구가 그렇게 돌고 있으니까, 오, 이쪽이 원래 정상적인 방향이구나. 반대로 돌면 네거티브 디렉션이 되는 거죠. 존나 그럴싸하잖아, 그지? 두 번째로, 인간은 왜 1회전을 360도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는가? 공전주기가 365일이었기 때문입니다. 365를 사용하게 되면 걔를 2로 나눠도 불편하고 4로 나눠도 불편하고 계속 불편하잖아. 근데 365와 매우 근접한 숫자인 360, 365의 근사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걔는 약수를 졸라 많이 가지고 있어서 2등분, 3등분, 4등분, 6등분 졸라 많이 등분해도 계속 자연수 값이 나오거든. 그래서 나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걸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학문화하기 시작했다 라고 추측합니다. 존나 그럴싸하죠? 아니냐? 되게 그럴싸한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생각해봐. 회전량을 지금 그냥 니네가 사용하는 30도는 사실 30일 지났다 이런 뜻이잖아. 이게 뭔 상관인데, 그 정도 각도를 회전한 게 30이라고 뭔 상관이냐고. 이 태양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때는 상관 있는 얘기지. 그래서 30도 위에도 이 도 표시를 하잖아요. 이 도 표시는 숫자가 아니란 뜻이야. 숫자 30과 아무 관련 없음 이란 뜻입니다. 저 단위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숫자 30하고 아무 관련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실제 수의 기호를 가지고 있지만 수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얘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존의 60분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회전하는 양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회전하는 양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원의 크기가 바뀌어도 회전량은 동일하게 표시될 것. 두 번째, 순수한 숫자일 것.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엄격하게 생각하면 원이 아무리 커져도 회전량이 동일해야 되니까 뭘 이용할 수밖에 없냐면 닮음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멈췄어. 그럼 이만큼 회전한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그리고 이만큼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지. 세타라고 해볼까? 알겠지? 근데 여기에 반지름을 L,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를 R, 이걸 L이라고 하면 이 세타를 R분의 L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원의 크기가 계속 커져도 이 값은 일정해요. 원의 크기가 계속 작아져도 이 값은 일정해요.
그 다음에 R은 반지름이가 길이의 단위라서 길이의 단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도 길이의 단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세타의 단위는 뭐가 돼요? 단위 없음이 되죠. 단위 없음. 이렇게 수학적으로 연산을 하다 보면 단위가 없게 되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걸 단위 없는 수라고 해요. 순수한 숫자입니다. 니네 물체의 속도 이런 거 있잖아. 3m/s 무슨 뜻이에요? 1초에 3m 간다는 뜻이잖아. 실제로 저게 3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1초를 주면 3이 가는 상대적인 관계를 표시한 거야. 그래서 얘가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는 실수가 아니야. 실제 실수이려면 단위가 없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순수하게 단위 없는 수가 되죠. 이런 얘기 왜 하냐고? 아, 좀 시간이 지나서 기억 좀 나라고.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이제. 이 정도면 기억나겠지? 아영아, 기억나겠어? 고마워. 알겠지? 예. 그래서 세타의 1라디안의 정의는 그냥 부채꼴의 호의 길이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의 b. 그게 이제 라디안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라디안은 1라디안 정의가 뭐냐고 그러면 1라디안은 그냥 숫자 1이야. 라디안은 붙여주잖아. 단위가 없는데 왜 붙여줘? 그냥 내가 지금 각도를 너에게 말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사실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3이라고 쓰면 너희가 3을 보고 숫자 3이군이라고 생각하지. 아, 동경이 시초선을 중심으로 3만큼 회전했군 이렇게 잘 읽지는 않으니까 각도 표시를 붙여준 이유가 내가 지금부터 얘를 각도로 얘기할 거야 라는 뜻일 뿐이라고. 무슨 말이야? 실제는 단위가 없습니다. 네. 그럼 1라디안이 왜 파이분의 180이냐? 이건 뭐 당연하죠. 1회전하면 그럼 뭐가 되겠냐? 1회전의 중심각이 뭐가 돼요? 아니 원주가 2파이 R이니까 2파이가 되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2파이와 360이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1라디안의 실제 의미가 왜 파이분의 180이냐라고 하면 그냥 상대적인 크기죠. 2파이 대 360이니까. 그럼 파이 대 180이잖아요. 그래서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다. 이걸 따질 때 그냥 1이라는 라디안이 있어. 근데 얘는 전체를 뭘로 보고 있어요? 파이로 보고 있죠. 절반만 봐도죠. 절반 전체를 보면 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60% 환산하려면 60% 전체인 180을 곱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이해돼요? 이렇게 고친다고. 그냥 고치는 과정만 알면 돼.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저렇게 외우는 이유는 각도 환산을 하려고 외우는 거잖아. 잘 봐. 나한테 내가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예를 들어서 3분의 파이가 뭔지 몰랐다 쳐요. 알겠지? 3분의 파이가 뭔지 몰랐다. 근데 라디안에서 반원의 전체는 뭐라고요? 파이잖아요. 파이로 나눠요. 그 다음에 60분법에서 반원의 전체는 각도 얼마예요? 180이죠? 그러면 60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위 환산 가능하게 하려고 1라디안은 180이고 뭐 1 또는 180분의 파이고 이걸 외우게 시키는데 딱히 외우실 이유는 없다. 이해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네. (304번) 이건 뭘까? 최대값은 8이고 x의 제한 범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대값은 a가 음수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예요. 이게 8입니다. 왜냐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이 제일 컸을 때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코사인이 제일 크려면 a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a 코사인이 제일 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f 3분의 8 파이는 얼마예요? 얼마야? 코사인 3분의 4 파이요? 코사인 3분의 4 파이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가 5다. 연립하면 되겠죠 그냥. 이제 a가 마이너스 6이냐? b는 2고 답은 마이너스 10이고요. 이거 혹시 지원한 친구 최대값을 a 더하기 b라고 해석한 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되고요. 312번 근데 이런 것도
아니 120도는 내가 뭔지 아는데 130도는 뭔지 모르는데 이게 대수비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잖아.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지 않아? 네.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물론 120도를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120도는 대충 이 정도 갈 거 아니에요? 3분의 2만큼 가는 거니까. 그죠? 예, 요 위치를 120도라고 하죠. 그럼 130도는 얘보다는 더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더 돌아갔다고 합시다. 이 위치를 130도라고 하죠. 그럼 200도는 한 이만큼 돌아갈 거 아니야? 얼만큼 220인지 나도 모르니까 아무튼 이만큼 돌았다고 쳐요.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120도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이 점에 있을 때 x좌표니까 이 길이를 부호 바꾼 게 코사인 120도죠. 값을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인 130도는 여기 했을 때 y좌표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길이 자체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사인 200도는 여기 왔을 때 y좌표니까 이 길이 자체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잖아. 음액값이고 음액값인데 길이가 더 짧잖아요 저게 지금. 그러면 대소관계가 얘가 되겠네. B가 제일 크죠? 그죠? 나머지 두 개는 둘 다 음이에요. 둘 다 음인데 A가 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더 작은 값이죠? 예, 이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지 뭔가 사인 130도가 얼마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23번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이 넓이가 16파이 반지름이 4란 얘기죠. 네. 호 AB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이다. 이게 뭔 말이야? 세타가 2란 얘기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AB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수선 내리면 되죠. 여기가 그러면 1이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4 사인 1이야. 그럼 답은 8 사인 1이야. 이렇게 각도에 숫자가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파이가 자꾸 들어가던데요? 그거는 똑같아. 30, 40, 60 쓰는 거 똑같은 거야. 반은 파이를 몇 등분하니까 그런 각이 나오는 거지. 등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숫자나 나올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예. 이해됐니? 각이 꼭 파이를 달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응? 안 해도 된다고요? 야, 근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 문제가 서술형 문제로 꼭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서술을 똑바로 못하시면 다 틀렸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 풀 때 대충 여기 이러면서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따위로 풀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서술할 줄 알아야 돼요. 서술할 줄 모르면 무조건 감점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일반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세타가 4사분면 각이다. 이거를 잘 표현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세타가 4사분면 각이면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지. 그럼 얘 이런다고. 그럼 다 병신이에요. 왜냐면 4사분면 각 세타는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동경의 위치가 동일해도 각의 위치는 무한개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범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써야 맞냐면 그냥 제한 조건이 없으면 뭐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EN 파일을 안 달아주면 갑자기 범위 일치가 좁힌 거잖아. 자기 임의로. 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다 감점용이 되거든. 답은 맨날 맞게 나올 거야.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하는 거나 그냥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나 똑같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건 꼭 반드시 서술형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깨닫냐면 얘가 몇 사분면인지 알려면 요 앞에 반드시 뭐가 뽑혀 있어야 된다? 뭐가 뽑혀 있어야 돼? 저는 짝수파이라고 표현합니다. 짝수파이 더하기 남은 각의 형태여야 돼요. 자, 그럼 얘는 3분의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3분의 세타는 3분의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3분의 2n 파이 더하기 3분의 2 파이. 이러니까 2분의 파이보다 크고 3분의 2 파이보다 작으니까 2, 4분면이구나. 이거 도라이야. 내가 이게 4분면을 판단하려면 요 앞에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고요? 짝수 파이여야 된다고요. 근데 n이 정수인 것만 아니까 저게 짝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에 관심인가요? 저 3을 처리를 하냐 못하냐가 핵심인 거니까 n을 3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해서 분류를 꼭 해야겠구나라고 스스로 생각이 들어야 한다. 외우는 게 아니야. 짝수 파이가 앞에 뽑히는가 안 뽑히는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건 n이 3k일 때죠. n이 3k이면 진짜로 짝수 파이가 자동으로 뽑히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제 2, 4분면에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짝수파이고 짝수파이니까 뒤에만 가지고 4분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n이 3k 더하기 1이라고 해봐요. n은 정수니까 빼기 1 쓸 필요 없다. 불편하게 더하기 1 써도 돼.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3k 파이에서 2k 파이 뽑히잖아. 더하기 1은 3분의 파이가 남잖아. 3분의 2 파이가. 맞아? 그럼 3분의 2 파이랑 2분의 파이 더해야 되는 게 6분의 7 파이지. 여긴 3분의 4 파이가 되나? 6분의 7 파이부터 3분의 4 파이니까 얼마예요? 제 3, 4분면이죠. 6분의 7 파이면 이미 파이를 초과한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n이 3k 더하기 2다. 이러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시면 2k 파이 더하기 6분의 11 파이 2k 파이 더하기 2 파이 이렇게 나와서 제 4, 4분면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4분면은 제 1, 4분면이 답이죠. 이거 필요하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못하면 안 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이걸 안 하고 4분면 알아내는 게 더 신기해 나는. 이걸 안 하고 대충 이쯤 있나? 막 각도치가 3등분 해가지고 막 이질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알겠니? 333 자동차가 와이프 하나밖에 없네? 아하, 닦는 부분이 저밖에 안 되니까 요만큼을 R이라고 자꾸 문제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죠? 예. 그러면 닦는 부분의 넓이를 써보면 2분의 1 60 더하기 R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곱하기 3분의 2 파이 부채꼴의 면적의 차이입니다. 이게 1800 파이죠? 이해되시죠? 그럼 60 플러스 2R 합차이에서 곱하기 60 요게 3 곱하기 1800 파이인 것 같은데 그럼 R이 15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가 75인 거죠. 와이퍼 전체의 길이가 A라고 했으니까 고무 부분하고 이제 실제 움직이는 부분하고 그죠? 네, 더해야 되니까 닦는 부분의 둘레의 길이요? 네, 둘레의 길이는 어차피 60 마이너스 그러니까 60만 가지고 해도 되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채꼴에 아니야 60 더하기 2R 아니지 여기하고 여기를 먼저 더하자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60 곱하기 2고 나머지 호의 길이 두 개인데 75랑 15고 중심각은 3분의 2 파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120 더하기 60 파이 나오니까요. 네.
다 더하시면 68 더하기 195다. 이렇게. 별 문제 아니다. 자동차 너무 귀여운데. 예. 자, 다음 문제로 가보죠. 336번. 이것도 딱히 뭐가 고민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키를 구할 때 얘랑 얘의 교점이잖아요. 그럼 y, x는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x의 제곱은 2분의 1 나오죠. 그럼 뿔마 루트 2분의 1인데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q의 좌표도 2x를 대입해서 그냥 구할 수 있죠? 그러면 2, 3면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인가요? 맞잖아. 근데 물어본 게 뭔지 알아요? 단위원이고 코사인은 뭐 코사인 뜻하는 건 그냥 x좌표죠. 사인 뜻하는 건 y좌표잖아요. 두 개 곱하시오. 답은 이거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삼각함수의 정의.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이 x좌표, 사인이 y좌표. 만약에 동경의 길이가 1이면 x좌표 자체가 코사인이고 y좌표 자체가 사인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337. 일산면 위에 점 P가 있고 어쩌고 그래요. 예. 자, 잘 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기울기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럼 라디안 정의한 거하고 존나 비슷해. 얘들도 다 뭐예요? B예요. 그럼 크기랑 상관이 있는 값이 없는 값이에요. 없는 값이에요. 여기 지금 동경의 길이가 안 나와 있잖아. 뭔 말이야? 니네 맘대로 그냥 잡으란 얘기야. 그럼 내 맘대로 잡을 거야. 그러면 사인이 3분의 1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동경의 길이를 3으로 잡는 게 편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점 P 1사분면의 점이라면 이걸 2루트 2,1이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답을 내는데. 그럼 Q는 뭐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루트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R은 뭐가 되겠냐면 마이너스 1, 2루트 2입니다. 자, 이제 뭘 물어봤는지 볼까요? 코사인 베타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동경의 길이 3으로 잡았다고 했죠. 코사인이면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또 코사인이니까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만 읽었으면 진짜 순식간에 다 푸는 거죠. 이게 고민할 거리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막 이상하게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 뭐 어디서 배운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정의만 똑바로 알고 있으면 삼각함수 어려울 게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관련된 문제에서 아무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정의만 알면 돼요. 343. 세타가 0에서 4분의 파이 사이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음과 같이 나올 때 얘를 구하세요. 이거는 문제에서 묻는 걸 좀 보고 식을 변형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죠? 맞잖아.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럼 어쨌거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걸 구해야 될 거니까 코사인과 코사인 합하고 차 두 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된 거죠? 그리고 이걸 준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 범위 안에서는 코사인이 더 크니까 얘는 양수다. 얘는 제곱해서 구할 거니까 양의 제곱근을 취하렴. 이런 뜻이죠. 예. 얘 하나밖에 없는데요. 얘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사인과 코사인은 제곱관계를 늘 만족하기 때문에 2차식이 문제 제시하지 않아도 패시브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 더 주어져 있으니까 두 개 있는 거죠. 일종의 연립방정식 관점인 겁니다. 아시겠죠? 예.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죠? 마이너스 8분의 5인가요? 그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은 1 더하기 9분의 5니까 9분의 14가 되겠네요. 그럼 3분의 2 곱하기 3분의 루트 14 하라는 얘기니까 9분의 2 루트 14 이게 답이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걸 정확히 뭔지 파악하면 위에 주어진 식으로 가지고 뭘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 할 수 있는 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뭐지? 이렇게 묻는 거 보지 말고 묻는 걸 항상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재 도입 풀리는데 마저 풀어와. 알았어?